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동에 나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곳은 코엑스 맞은편 현재 공사 중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뒤편이고 또 대웅제약 본사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과거 90년대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MC스퀘어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건물 3, 4층을 MC스퀘어를 만들었던 GOMC가 본사로 썼던 건물입니다. 물론 MC스퀘어를 한창 팔았을 당시 회사명은 대양 ENC였고 훨씬 더 이전에는 대양 합동이었으나 회사의 연역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유행이었던 MC스퀘어는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로 집중력을 향상시켜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소문이 나서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입니다. 그러한 MC스퀘어를 만들었던 GOMC는 그러한 인기 덕분에 2001년 1조가 넘는 가치를 지닌 회사가 됐었습니다. 물론 IT 버블이라는 시대적 환경도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획기적인 제품과 참신한 마케팅으로 1세대 벤처를 대표하는 회사가 됐던 건 기정사실이나 현재는 많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된 내용은 과거 MC스퀘어의 위상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GOMC가 겪었던 역경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GOMC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려워지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1년도에 1조 4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가 됐던 GOMC였는데 MC스퀘어라는 제품 말고는 뚜렷한 차기작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에너지, 바이오, 창업투자 등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는데 회사 자금만 사용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IT 버블까지 꺼지면서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IT 버블 때 수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사라졌지만 GOMC는 그렇게 한순간에 문을 닫을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잘 견뎠는데 추락의 시작은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정치 스캔들 BBK였는데 GOMC는 BBK에 8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받고 거기에 구설수까지 휘말리게 됐습니다. 회사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했던 GOMC는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고 했고 그때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된 게 결정타였습니다. 참고로 기업 사냥꾼이라는 건 보통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하에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고 경영권을 획득하자마자 회사의 돈을 빼가는 사람 혹은 조직을 말합니다. GOMC가 전형적인 방법에 당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 사채를 쓰게 되었고 150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조치성을 가진 외부인을 경영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150억 원을 받자마자 물론 150억 원을 받기보단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건데 이런 얘기는 괜히 복잡해지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억 원을 받자마자 다음날 외부 경영인 조씨가 회사 돈 150억 원을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소위 찍기라고 불리는 가장 납입인데 무자본 M&A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GOMC는 돈 한 푼 안 들인 자들에게 회사 경영권만을 뺏긴 건데 결국 고발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회사를 되찾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사였던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결국 기업 가치가 최고 1조 4천억 원이 넘었던 회사는 상장 폐지 당시 14억 원이 돼버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업 사냥꾼에게 당한 회사가 GOMC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를 많이 아실 텐데 DC 인사이드가 한창 잘 나갈 때 이용자 수가 많아지자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상장시킨다는 건 절차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오래된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바꾸는 우회 상장을 많이 시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범죄도시를 제작하면서 이름을 알렸던 키위 미디어 그룹, 현재는 아센디오가 되어 있는 이 회사도 70년대에 설립하고 이미 80년대부터 상장돼 있었던 의성실업을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했습니다. DC 인사이드도 이렇게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상장돼 있었던 건설사 IC 코퍼레이션을 인수합병합니다. 하지만 인수 직후에 인수 작업을 같이 했었던 임원 2명이 회사 돈 180억 원을 빼내서 해외로 도망을 가버리면서 결국 IC 코퍼레이션은 상장 폐지가 되고 DC 인사이드의 상장 계획은 그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회사 돈만 빼가면 어떻게 보면 양반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사례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회사가 신사업,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와 블록체인 등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바이오와 블록체인이 전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포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GOMC는 이렇게 기업 사냥꾼에 의해 몰락을 하게 됐고, MC스퀘어는 우리의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됐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학창시절 MC스퀘어를 썼던 사람들 중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돼서 공부를 계속 잘했겠지만, 대부분은 MC스퀘어를 끼기만 하면 마법처럼 잠이 온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 탓맛은 아닌 게, 애초에 MC스퀘어라는 제품 자체가 수면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MC스퀘어는 미국에서 출시한 마스터마인드 에스프리라는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건데, 원래 이 기기는 명상기기로 긴장 완화와 수면 유도 등의 기능이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기능들은 다 빼고 집중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국으로 들여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대성공한 게 한국의 MC스퀘어입니다. 참고로 현재 GOMC는 수면 유도 베개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본래 MC스퀘어의 효능에 더 적합한 시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MC스퀘어를 판매했던 GOM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된 얘기와 무자본 M&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관심이 있으셨던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